1975년 봄 경상남도 작은 농촌 마을. 오후 햇살이 기와 지붕 사이로 비스듬히 내려앉았습니다. 김미선은 마당에서 빨래를 개고 있었습니다. 15살, 아직 앳된 얼굴이지만 눈빛만큼은 또래보다 깊었습니다. 미선아, 저녁 준비 좀 도와라. 부엌에서 어머니 박순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미선은 마지막 이불을 접어 올리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멀리 논둑 너머로 오빠 김재호가 친구들과 함께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미선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가슴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 무거운 것이 꿈틀거렸습니다. 김씨 집안은 마을에서 제법 알려진 농가였습니다. 할아버지 때부터 이어받은 논밭이 있었고 아버지 김봉수는 농사일 외에도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돈을 벌었습니다. 무뚝뚝하지만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재호가 청년회장이 됐다니까. 저녁 밥상에서 아버지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21살 재호는 마을에서 손꼽히는 모범 청년이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에서 2년 정도 일한 경험도 있었고 농사일도 척척 해냈습니다. 우리 오빠는 정말 대단해. 미선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자랑보다는 다른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순례는 시집 온 지 20해가 넘었지만 여전히 조심스러웠습니다. 시어머니를 모신 지 오래되었고 이제는 남편과 두 자녀를 돌보는 것이 하루의 전부였습니다. 미선이도 이제 고등학교에 가야 하는데 순례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자애가 무슨 공부야? 집안일이나 제대로 배워. 봉수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1970년대 농촌에서는 여전히 흔한 일이었습니다. 미선은 숟가락을 내려놓고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버지, 저는 공부를 더 하고 싶어요. 공부해서 뭘 하겠다고? 어차피 시집 가면 끝이야. 재호가 끼어들었습니다. 미선이는 예쁘니까 좋은 데 시집 보내면 돼요. 그의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미선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선은 일찍 일어나 아궁이에 불을 지폈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부엌에서 밥을 짓고 있을 때 재호가 들어왔습니다. 미선이 일찍 일어났네. 응, 어머니 도와드려야지. 미선은 대답하며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이유를 설명할 수는 없지만 오빠와 단둘이 있는 것이 불편했습니다. 우리 미선이는 정말 착하다. 재호가 미선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미선이 몸을 움직이자 그가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오빠, 어머니가 깨실 거야. 아직 일찍잖아. 그 순간 어머니의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재호는 자연스럽게 손을 걷었습니다. 미선아, 벌써 일어났구나. 순례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네, 어머니. 밥 거의 다 됐어요. 그날 오후 미선은 뒷산 작은 개울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물소리를 들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빠의 시선이, 그의 행동이 왜 이렇게 불편한지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미선아. 멀리서 어머니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선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돌아가는 길에 마을 이장댁을 지났습니다. 마당에서 아줌마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김씨 집 재호가 정말 괜찮은 청년이야. 그래, 효자의 일도 잘하고 미선이도 예쁘게 컸던데 좋은 곳에 시집 가겠어. 미선은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재호가 마당에서 농기구를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고개를 들어 미선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뭔가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미선은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이유도 모른 채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저녁 무렵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미선은 방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내일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그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자신의 인생에 어떤 시련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하지만 동시에 자신 안에 얼마나 강한 의지가 숨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창 너머로 첫 번째 별이 떠올랐습니다. 미선은 그 별을 바라보며 작은 소원을 빌었습니다. 언젠가는 이 작은 마을을 벗어날 수 있기를, 자신만의 길을 찾을 수 있기를. 그 소원은 예상보다 빨리, 그리고 예상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1975년 여름이 깊어갔습니다. 미선은 16살이 되었지만 학교에는 가지 못했습니다. 대신 집안일을 도우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오빠 재호의 시선이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미선아, 빨래 좀 가져다 줄래? 재호가 자신의 방에서 부르는 소리였습니다. 미선은 빨래 바구니를 들고 망설였습니다. 최근 들어 오빠와 단둘이 있는 시간이 불편했습니다. 왜 안 와?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미선은 어쩔 수 없이 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날부터 이상한 일들이 더 자주 일어났습니다. 재호는 미선이 혼자 있을 때를 노려다가왔습니다. 어깨에 손을 올린다거나 필요 이상으로 가까이 서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오빠, 저는 일이 있어서요. 미선이 피하려 할 때마다 재호는 웃었습니다. 남매끼리 왜 그래? 오빠가 무섭니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뭐가 문제야? 미선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정확히 설명할 수 없었지만 몸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한 달 후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재호는 미선이 목욕을 할 때 욕실 근처를 서성거렸습니다. 잠들 때까지 기다렸다가 방에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추워서 왔어. 우리 어릴 때도 같이 잤잖아. 미선은 몸을 벽 쪽으로 바짝 붙였습니다. 오빠, 이제는 안 돼요. 뭐가 안 돼? 남매끼리 뭐가 부끄러워. 미선은 용기를 내어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던 순례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어머니,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데? 오빠가 자꾸. 미선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뭘 자꾸 어쨌다고? 순례는 당근을 자르던 손을 멈췄습니다. 밤에 제 방에 와요. 그리고 뭐? 미선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이상해요. 뭔가 불편해요. 순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도 무언가 느끼고 있었습니다. 미선아, 오빠는 널 아끼는 거야. 남매끼리 친한 게 나쁠 게 뭐 있니? 하지만 내가 예민하게 생각하는 거 아닐까? 순례는 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오빠는 좋은 사람이야. 널 보호하려고 하는 거지. 미선은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마을에서 재호의 평판은 여전히 좋았습니다. 청년의 활동도 열심히 했고 농사일도 성실하게 했습니다. 김씨 집 아들 정말 괜찮더라. 그래, 예의도 바르고 일도 잘해. 미선이도 오빠를 많이 따르던데. 미선은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사람들이 보는 오빠와 자신이 경험하는 오빠는 달랐습니다. 어느 날 장을 보러 갔을 때 이웃집 아주머니가 말을 걸었습니다. 미선아, 너희 오빠 참 자상하더라. 널 많이 챙기지? 네. 남매끼리 사이 좋은 게 얼마나 보기 좋은지 몰라. 미선은 억지로 웃었습니다. 가을이 되었습니다. 추수철이라 온 가족이 바빴습니다. 하지만 재호의 행동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대담해졌습니다. 미선아, 등 좀 밀어줄래? 목욕 후에 그가 미선을 불렀습니다. 오빠, 저는. 왜? 남매끼리 뭐가 부끄러워. 미선은 어쩔 수 없이 따라갔습니다.
재호가 상의를 벗고 있었습니다. 빨리 해줘. 미선의 손이 떨렸습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강해졌습니다. 오빠, 이제 그만할게요. 왜 벌써? 좀 더 해줘. 재호가 미선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힘이 세서 피할 수 없었습니다. 아파요. 조금만 참아. 그때 밖에서 아버지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재호야, 나와라. 재호는 아쉬운 듯 미선을 놓아주었습니다. 겨울이 시작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집안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재호와 마주칠 기회가 많아졌습니다. 미선은 점점 더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오빠가 있는 곳을 피했고 혼자 있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작은 집에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미선아, 요즘 왜 그렇게 조용해?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그냥요. 혹시 어디 아픈 데 있니? 아니요. 미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픈 것은 몸이 아니라 마음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미선은 혼자 생각했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든 바꿔야 했습니다. 하지만 방법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가족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듯 했고 마을 사람들은 오빠를 좋은 사람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말을 믿어줄 사람이 있을까요? 미선은 작은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 자신의 마음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오늘도 오빠가 이상하게 행동했다. 어머니에게 말해봤지만 이해해주지 않으신다. 나만 이상한 건가? 내가 잘못 생각하는 건가? 글을 쓰면서 미선은 자신의 감정을 정리해봤습니다. 분명히 뭔가 잘못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 겨울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미선은 방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득 재호의 발걸음 소리가 복도에서 들렸습니다. 미선은 숨을 죽였습니다. 발걸음이 자신의 방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제발 그냥 지나가 주세요. 미선은 속으로 간절히 빌었습니다. 발걸음이 다시 들렸습니다. 다행히 재호의 방으로 향하는 소리였습니다. 미선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날들이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창밖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눈이 마을을 덮어갔습니다. 미선은 그 눈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언젠가는 이 모든 것이 끝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까지 버텨야 합니다.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미선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아직은 어린 나이였지만 그 안에는 강한 의지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봄이 오면 분명 뭔가 달라질 것입니다. 그 희망을 품고 미선은 눈을 감았습니다. 1976년 봄 미선은 17살이 되었습니다. 겨울 동안 집안에만 있다 보니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오빠 재호의 행동은 점점 더 노골적이 되었고 미선은 매일을 두려움 속에서 보냈습니다. 미선아, 몸이 좀 이상하지 않니? 어머니 순례가 걱정스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미선은 며칠째 제대로 밥을 먹지 못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미선은 스스로도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한 달 전부터 미선의 몸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아침마다 속이 메스꺼렸고 어지러웠습니다. 처음에는 감기인 줄 알았습니다. 미선아, 이번 달 그날 안 왔지?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미선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니, 언제부터? 2달 정도요. 순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미선아, 엄마한테 솔직히 말해야 해. 누구랑? 미선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자신도 정확히 언제부터 시작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말할 수 없어요. 왜 말할 수 없어? 꼭 말해야 해.
순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날 밤 순례는 남편 봉수에게 말했습니다. 안방에서 들리는 부모님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뭐라고? 미선이가? 봉수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조용히 해요. 아이들이 들어요. 누구 짓이야? 누가 우리 딸을? 미선은 방에서 몸을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복도 건너편 재호의 방은 조용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봉수가 미선을 불렀습니다. 미선아, 아버지 앞에 와봐. 미선은 떨리는 발걸음으로 아버지 앞에 섰습니다. 누구냐? 아버지. 누구 짓이냐고 묻고 있어. 봉수의 목소리가 집안을 울렸습니다. 말할 수 없어요. 왜 말할 수 없어? 미선은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오빠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며칠 동안 집안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봉수는 화가 나서 말을 하지 않았고 순례는 눈물만 흘렸습니다. 재호만 평상시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미선아, 밥 먹어. 몸이 안 좋은데. 그가 미선에게 밥을 권했습니다. 마치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는 것처럼. 오빠. 미선이 작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왜? 우리 이야기해야 해요. 재호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무슨 이야기? 오빠도 알잖아요. 나는 모르겠는데? 재호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누구 짓이라고 생각해? 미선이가 밤마다 어디 나갔나? 미선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작은 농촌 마을에서 비밀은 오래 유지되지 않았습니다. 김씨네 딸이 그렇게 되었다면서? 어디서 들었어? 글쎄, 누구 짓일까?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미선의 귀에 들렸습니다. 시장에 가면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저 애가 김씨네 딸이지? 참 안 됐다. 요즘 애들은 모르겠어. 미선은 집 밖으로 나가기가 두려웠습니다. 어느 날 밤 재호가 미선을 불렀습니다. 미선아, 좋은 방법이 있어. 무슨 방법? 마을에 소문이 돌고 있잖아. 내가 해결해 줄게. 미선은 불안했습니다. 어떻게? 도시에서 온 남자와 사귀었다고 하면 돼. 그런 사람 없는데요. 만들면 되지. 이미 떠난 사람이라고 하고. 재호는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모든 책임을 가상의 남자에게 돌리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가족은 피해자가 돼. 너도 속은 거고. 미선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럼 진실은 어떻게 돼요? 진실이 뭐가 중요해? 중요한 건 우리 가족이야. 순례는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딸의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방법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화만 내고 아들은 모른 척 했습니다. 미선아, 엄마랑 이야기 좀 하자. 어느 날 저녁 순례가 미선을 불렀습니다. 둘은 뒤뜰 장독대 옆에 앉았습니다. 정말로 말할 수 없니? 어머니, 말하면 더 복잡해져요. 이미 충분히 복잡해. 순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든 책임을 져야 해. 미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왜? 그냥 안 돼요. 그날 밤 순례는 남편과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안방에서 들리는 목소리가 새벽까지 계속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봉수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미선이는 당분간 집에만 있어야 해. 아버지, 밖에 나가지 마. 사람들 눈에 띄지 않게. 미선은 사실상 집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장보기도 친구 만나기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언제까지요? 아기가 태어날 때까지. 봉수의 말에 미선은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이 아이를 낳아야 한다는 것을. 여름이 깊어갔습니다. 미선은 하루 종일 집 안에만 있었습니다. 배가 점점 불러오면서 움직이기도 힘들어졌습니다. 재호는 여전히 평범하게 행동했습니다. 마을 일도 하고
친구들도 만났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몸조리 잘해. 재호가 가끔 미선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오빠는 정말 아무렇지도 않아요? 뭐가? 이 상황이요. 재호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매일매일이 고통이었습니다. 언제쯤 끝날까요? 순례에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언제 지나갈지 알 수 없었습니다. 가을이 되어서였습니다. 미선은 라디오를 들으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뉴스에서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서울시에서 미혼모를 위한 시설을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미선의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여성들에게 숙식과 직업 훈련을 제공한다고. 미선은 가슴이 뛰었습니다. 혹시 자신도 그런 곳에 갈 수 있을까요? 그날 밤 미선은 오랜만에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라디오에서 희망적인 소식을 들었다. 서울에 나 같은 사람들을 도와주는 곳이 있다고 한다. 언젠가는 이곳을 떠날 수 있을까? 미선은 서서히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구체적이지는 않았지만 이곳을 벗어날 방법을 찾고 싶었습니다. 어머니, 서울에 친척 없어요? 왜 갑자기? 그냥요. 궁금해서. 순례는 생각해 봤습니다. 고모부 쪽에 멀리 살던 분이 계시긴 한데. 어떤 분이에요? 오래전에 연락이 끊겼어. 지금도 계실지 모르겠고. 하지만 미선에게는 희망이 되었습니다. 겨울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미선의 배는 많이 불러와 있었습니다. 출산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밤 미선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얀 눈이 세상을 덮어가는 모습을 보며 미선은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가 태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집에서 계속 살아야 할까요? 아니면 다른 길이 있을까요? 미선은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뱃속의 아이가 꿈틀거렸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지켜줄게.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눈은 계속 내렸습니다. 새하얀 눈이 모든 것을 덮었습니다.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처럼. 미선은 그날 밤 다짐했습니다.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이 아이와 함께 새로운 삶을 찾겠다고. 이곳에서 벗어나겠다고. 밖에서는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춥고 거친 겨울 바람이었지만 미선에게는 변화의 전령처럼 들렸습니다. 봄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봄과 함께 새로운 희망도 찾아올 것입니다. 1977년 2월 미선은 아들 민수를 낳았습니다. 힘든 출산이었지만 아이는 건강했습니다. 작고 연약한 생명체를 처음 안았을 때 미선의 마음에 새로운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예쁘게 생겼네. 산파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민수는 정말로 예쁜 아기였습니다. 하지만 미선은 복잡한 기분이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머니 순례에게 물었습니다. 일단 몸조리부터 해. 그 다음 일은 천천히 생각하자. 민수를 키우면서 미선은 변화했습니다. 이 아이를 보호해야 한다는 마음이 강해졌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태어났든 민수는 잘못이 없었습니다. 우리 민수가 이렇게 웃네. 미선이 아기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민수는 엄마의 목소리에 반응하며 옹알이를 했습니다. 재호도 가끔 민수를 봤습니다. 내 조카구나. 그가 아기를 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미선은 불편했습니다. 오빠, 민수한테 너무 가까이 오지 마세요. 왜? 삼촌이 조카 보는 게 뭐가 나빠? 그냥 좀 그래요. 미선은 민수를 더욱 보호하려 했습니다. 출산 후 몇 달이 지나자 아버지 봉수도 조금씩 변했습니다. 처음에는 화만 냈지만 손자를 보니 마음이 누그러졌습니다. 이 녀석 울음소리가 제법 크네. 봉수가 민수를 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안아보실래요?
미선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내가 잘 모르는데. 하지만 봉수는 서툴게 민수를 안았습니다. 무겁네. 그의 얼굴에 미소가 스쳤습니다. 민수가 태어난 후 마을 사람들의 반응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아기를 보면서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애가 참 예쁘네. 이웃집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불쌍해. 아버지도 없이. 아이는 죄가 없지. 미선은 이런 말들을 들으며 희망을 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이 이해해 줄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순례의 먼 친척인 이숙자, 언니가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언니가 편지를 보냈네. 순례가 편지를 읽어주었습니다. 서울에서 작은 식당을 하고 있다고 하네. 혼자 사니까 외롭다고. 미선의 마음이 뛰었습니다. 어머니, 그 언니 어떤 분이에요? 옛날에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성격이 좋으셨어. 아이도 없고 혼자 사시고. 미선은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편지 좀 써봐도 될까요? 왜? 그냥 안부 인사라도. 미선은 용기를 내서 이숙자 언니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자신의 상황을 조심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언니, 안녕하세요. 순례 고모 딸 미선입니다. 저는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는데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습니다. 한 달 후 답장이 왔습니다. 미선아, 편지 잘 받았어. 내 사정을 들으니 마음이 아프다. 서울에 오고 싶으면 언제든 연락해. 내가 도와줄게. 미선은 감격했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을 진심으로 도와주려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미선은 서서히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민수가 6개월이 되면서 조금씩 안정되었고 이제 움직일 때가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 서울에 가보고 싶어요. 순례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서울에? 네. 민수랑 함께요. 순례는 놀랐습니다. 갑자기 왜? 여기서는 계속 이런 시선을 받으며 살아야 해요. 민수도 자라면서 힘들어할 거고요. 순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허락할까? 설득해봐야죠.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여 앉았습니다. 미선이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민수와 함께 서울에 가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봉수가 반대했습니다. 서울에 가서 뭘 하겠다고? 일을 찾아서 민수를 키우겠습니다. 여자 혼자서 애 키우며 서울에서 살기가 쉬운 줄 아니? 어려워도 해보겠습니다. 재호도 끼어들었습니다. 미선아, 여기서 사는 게 낫지 않아? 가족들이 도와주는데. 미선은 재호를 바라봤습니다. 오빠는 가만히 있어요. 왜 나보고 가만히 있으라고 해? 그냥요. 며칠 후 순례가 미선에게 말했습니다. 미선아, 엄마가 생각해봤는데. 네. 내가 서울에 가는 게 맞는 것 같아. 미선은 놀랐습니다. 정말요? 여기서는 계속 힘들 거야. 너도 민수도. 순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엄마가 미안해. 제대로 보호해주지 못해서. 어머니, 서울에 가서 새로운 삶을 살아. 내가 원하는 대로. 이숙자 언니와의 편지 교환이 더 잦아졌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미선아, 내가 일하는 식당에서 사람을 구하고 있어. 내가 오면 일자리를 마련해 줄게. 집도 작지만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미선은 감사했습니다. 드디어 희망이 보였습니다. 봉수를 설득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순례가 도와줬습니다. 여보, 애한테 기회를 주자. 여기서 계속 있으면 더 힘들어질 거야. 그래도 혼자서 어떡해. 숙자 언니가 도와준다고 하잖아. 봉수는 며칠을 고민한 끝에 허락했습니다. 조건이 있어. 네, 아버지.
잘못되면 언제든 돌아와. 그리고 가끔 소식은 전해야 해. 네, 알겠습니다. 1977년 가을, 미선은 드디어 출발할 준비를 했습니다. 민수는 이제 8개월이 되었고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민수야, 우리 새로운 곳에 가는 거야. 미선이 아기에게 말했습니다. 민수는 엄마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짐을 싸면서 미선은 새로운 결심을 했습니다. 서울에서는 김영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살기로 했습니다. 과거를 완전히 지우고 새로운 사람이 되기로 했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출발 전 마지막으로 순례를 안았습니다. 잘 살아라, 내 딸. 순례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재호는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와 눈이 마주쳤지만 미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버스가 도착했습니다. 미선은 민수를 안고 버스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고향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이제 진짜 새로운 시작이야, 민수야. 미선은 아들을 꼭 안으며 미래를 그려봤습니다. 어려울 수도 있지만 자유로울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민수를 제대로 키울 수 있을 것입니다. 서울로 향하는 길은 멀었지만 미선의 마음은 희망으로 가득했습니다. 진정한 새로운 삶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977년 10월 서울역에 도착한 미선은 김영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민수를 안고 내린 플랫폼은 시끄럽고 복잡했지만 자유의 향기가 났습니다. 영희야. 멀리서 이숙자 언니가 손을 흔들며 달려왔습니다. 40대 중반 환한 미소를 가진 여성이었습니다. 언니. 두 사람이 포옹했습니다. 민수는 낯선 사람을 보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 녀석이 민수구나. 정말 예쁘게 생겼네. 이숙자가 민수를 보며 웃었습니다. 이숙자의 집은 종로의 작은 연립주택이었습니다. 비좁았지만 깨끗하고 따뜻했습니다. 일단 여기서 지내면서 적응해봐. 방 하나를 내어준 이숙자의 배려였습니다. 언니, 정말 감사해요. 뭘 가족이잖아. 이숙자는 혈연 관계는 멀었지만 진짜 가족보다 더 따뜻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영희는 이숙자의 식당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김치찌개 집이었지만 단골 손님들이 많았습니다. 영희야, 이리 와서 주문 받아봐. 네, 언니. 영희는 서툴렀지만 열심히 했습니다. 민수는 식당 한편에서 놀았습니다. 저 아기 참 얌전하네. 손님들이 민수를 귀여워했습니다. 네, 착한 아이예요. 영희는 자랑스러웠습니다. 몇 달이 지나면서 영희는 서울 생활에 적응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일했지만 자유로웠습니다. 민수도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돌이 지나면서 걸음마를 시작했고 옹알이도 늘었습니다. 엄마. 민수가 처음으로 명확하게 말했을 때 영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 엄마야. 민수를 꼭 안으며 대답했습니다. 연립주택의 이웃들도 점점 친해졌습니다. 특히 옆집 박 아주머니는 영희를 많이 도와줬습니다. 영희야, 민수 좀 봐줄까? 일이 바쁠 때면 박 아주머니가 민수를 돌봐줬습니다. 아주머니, 죄송해요. 뭘 서로 도우며 사는 거지. 이런 따뜻함이 영희에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민수는 2살이 되면서 더욱 활발해졌습니다. 말도 제법 했고 걷기도 능숙해졌습니다. 엄마, 이거 뭐야? 호기심이 많은 아이였습니다. 그건 꽃이야. 꽃? 응, 예쁘지? 영희는 민수와의 대화를 즐겼습니다. 이런 평범한 일상이 소중했습니다. 가끔 영희는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고향 소식이 궁금했지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삶에 집중하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민수가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는 어디 있어? 영희는 준비된 대답을 했습니다.
아빠는 하늘나라에 계셔. 왜? 아빠는 좋은 사람이었는데 일하다가 다쳤어.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빠 보고 싶어? 아빠도 민수 보고 싶어 할 거야. 영희는 민수를 안아줬습니다. 이 아이에게는 아름다운 기억만 주고 싶었습니다. 3년이 지나면서 영희는 경제적으로 안정되었습니다. 식당 일에 익숙해졌고 이숙자도 영희를 믿고 맡겼습니다. 영희야, 너 정말 열심히 한다. 언니가 기회를 줘서 가능한 일이에요. 이제 내가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영희는 독립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1981년 영희는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월세였지만 모자만의 공간이었습니다. 민수야, 우리 집이야. 우리 집? 응, 엄마랑 민수만의 집. 민수는 신나서 방 안을 뛰어다녔습니다. 영희도 새로운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더 큰 식당에서 주방장 보조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민수가 5살이 되자 영희는 교육을 고민했습니다. 민수야, 유치원 가고 싶어? 유치원이 뭐야? 친구들이랑 놀고 공부하는 곳이야. 가고 싶어? 민수는 호기심 많은 아이였습니다. 영희는 돈을 아끼며 민수를 유치원에 보냈습니다.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민수는 초등학생이 되었습니다. 공부도 잘했고 친구들도 많았습니다. 엄마, 오늘 시험에서 100점 받았어. 정말? 우리 민수 대단하네. 영희는 자랑스러웠습니다. 이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민수는 또래보다 성숙했습니다. 엄마 혼자 자신을 키운다는 것을 알고 일찍 철이 들었습니다. 엄마, 내가 커서 엄마 도와줄게. 고마워, 민수야. 1990년대가 되면서 영희의 삶은 더욱 안정되었습니다. 민수는 중학생이 되었고 영희는 식당 관리자가 되었습니다. 사장님, 영희 씨가 일을 정말 잘해요. 동료들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열심히 하다 보니까요. 영희는 겸손했습니다. 민수도 훌륭하게 자랐습니다. 공부도 잘했고 예의도 바른 청소년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영희는 민수와 함께 한강둔치를 걸었습니다. 민수는 이제 16살, 키도 엄마보다 훨씬 커졌습니다. 엄마 고생 많이 하셨죠? 민수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말을? 그냥 엄마 혼자 저를 키우느라. 영희는 민수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고생이 아니었어. 너와 함께한 시간들이 모두 소중했어. 정말이요? 정말이야. 둘은 잠시 강물을 바라봤습니다. 민수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공학을 전공하기로 했습니다. 엄마, 제가 돈 많이 벌어서 엄마 편하게 해드릴게요. 내가 건강하게 자란 것만으로도 충분해. 영희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민수는 대학 시절에도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비를 벌었습니다. 엄마에게 부담을 주기 싫어서였습니다. 민수야, 공부에만 집중해도 돼. 괜찮아요, 엄마.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요. 책임감 강한 청년으로 자라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대학교 4학년 때 좋은 여자친구를 만났습니다. 김지은이라는 교육학과 학생이었습니다. 엄마, 소개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 어떤 분인데? 좋은 사람이에요. 민수의 얼굴에 행복이 가득했습니다. 영희는 지은이를 만나보고 마음에 들었습니다. 착하고 성실한 여학생이었습니다. 어머님, 민수가 항상 어머님 자랑을 해요. 제가 뭘 했다고요? 혼자서 민수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우셨잖아요. 지은이의 말에 영희는 뿌듯했습니다. 민수와 지은이는 대학을 졸업한 후 결혼했습니다. 작은 결혼식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효도하겠습니다.
지은이가 영희에게 인사했습니다. 고마워, 지은아. 민수 잘 부탁해. 네, 어머니. 영희는 이제 진짜 가족이 생긴 기분이었습니다. 2년 후 첫 손자가 태어났습니다. 할머니, 손자예요. 민수가 신나서 전화했습니다. 정말 건강하게 태어났어? 네, 아주 건강해요. 영희는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작고 귀여운 아기가 지은이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왔네. 영희가 손자를 처음 안았을 때 눈물이 났습니다. 영희는 환갑이 지나면서 일을 그만두고 손자 돌보는 일에 전념했습니다. 어머니, 집에서 쉬세요. 저희가 다 할게요. 민수가 말했지만 영희는 손자와 시간 보내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할머니, 책 읽어주세요. 그래, 할머니가 읽어줄게. 영희는 손자에게 동화책을 읽어줬습니다. 민수를 키울 때는 여유가 없어서 못해준 일들이었습니다. 영희는 가끔 과거를 생각했습니다. 고향의 가족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하지만 더 이상 아프지 않았습니다. 아빠, 할머니는 누구예요? 손자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부모님은 시골에 계셔.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영희는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진실을 말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행복한 기억만 남겨주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영희는 혼자 앉아 지난 인생을 되돌아봤습니다. 어려운 시기도 있었지만 모든 것이 의미가 있었습니다. 민수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란 것, 좋은 사람과 결혼한 것, 건강한 손자를 본 것, 모든 것이 기적 같았습니다. 엄마, 뭘 그렇게 생각하세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그냥 고마운 마음이야. 뭐가요? 모든 게 다. 영희는 웃었습니다. 2025년 영희는 68세가 되었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할머니였습니다. 손자는 벌써 초등학생이 되었고 둘째 손자도 태어났습니다. 할머니, 저 할머니 닮았어요? 첫째 손자가 물었습니다. 응, 많이 닮았어. 좋은 거예요? 당연하지. 할머니 닮으면 착한 사람이 돼. 영희는 손자를 안아줬습니다. 저녁 무렵 온 가족이 모여 저녁을 먹었습니다. 민수와 지은, 그리고 두 손자. 따뜻하고 평범한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민수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뭘? 저를 이렇게 키워주셔서요. 좋은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셔서요. 영희는 뭉클했습니다. 내가 잘 자라준 거지. 어머니가 포기하지 않으셨으니까 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날 밤 영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였습니다. 46년 전 민수를 안고 이 도시에 처음 왔을 때를 생각했습니다. 무서웠지만 희망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두려움 대신 감사함이 마음을 채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자신이, 그리고 건강하게 자라준 민수가 자랑스러웠습니다. 민수야, 잘 자. 옆방에서 자고 있을 아들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보였습니다. 영희는 그 별들에게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새로운 삶을 찾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이런 희망이 있기를,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는 용기가 있기를 빌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한 어머니의 마음은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영희의 인생이 증명하고 있었습니다.